우리가 오늘 배울 함수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함수라는 친구하고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건 없는데 구조도 동일하고 다 똑같은데 우리가 왼쪽에 오늘 배울 함수와 기존에 썼던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정의역에 대해서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썼던 y는 fx는 그냥 빼박 x라는 친구는 실수 전체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배우는 함수는 정의역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수 몇 개만, 그 유한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대처가 약간 이상해지지. 이 친구 입장에서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식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돼요. 왜냐면 내가 x값으로 무한정 쓸 건데 무한정 쓸 때마다 결과는 계속 동일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결과가 동일하지 않는데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 입장에서 함수가 같다는 건 식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얘 입장에서 적당하게 정의역을 조절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주머니를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정 지은 다음에 우리가 왼쪽에 y는 절대값 x라는 식이 있고 y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으면 정의역의 집합이 제한당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결과가 누가 나와요? 1. 둘 다 0을 넣으면 1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요때는 우리가 느끼셨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식이 같지 않은데 함수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의 파워가 가장 세기 때문일까? 정의역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의역은 일시적인 거지 나중에는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받았을 때 생각해야 될 거 몇 가지를 기존에 쓰던 y는 fx 입장에 추가만 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차분하게 이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 도형 그래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친구를 가게 되면 주머니, 다이어그램을 2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별개죠. 이 주머니 안에는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 자연수만 담을 수도 있고 원하는 누구들만 제한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주머니 2개를 준비했다고 함수야? 그건 아니지. 함수라는 친구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다 넣었을 때 제각각 다 나와요. 이 룰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네 멋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등호를 성립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어서 얘가 원인이라면 얘가 뭐가 되시는 거야? 결과입니다 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생각에 이렇게 화살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요 x하고 y하고 똑같은 준비물을 해놨어도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x와 y의 원소 간의 매칭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펑션이라는 이름을 써서 일단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아직까지 함수는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죠. 마지막에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정의역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딱 데리고 왔어. 여기도 무수히 많은 친구 중에 y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룰에 의해서 x라는 친구를 원인으로 넣었더니 누가 나오더라? y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함수인 거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한 y라는 친구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fx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요 정의역의 제한을 받아서 fx라는 게 살짝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함수라는 표현 기호는 f라고 쓰는 거고 fx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함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f만 이야기하게 되면 함수의 준비물인 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x에서 y로 갑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물론 여기에서 이거는 정말 러프하게 쓴 거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쓴다면 이러한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x가 들어갔더니 뭐가 나오더라? 2x 더하기 1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함수예요. 정의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인데 일시적으로 좀 줄였다 늘렸다 제한을 줬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번 파트에서 배우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용어를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정의역이라는 친구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친구는 간단하게 뭐라고요? 라지 x가 되시는 거예요. 공역이라는 친구들은 그럼 뭐가 되시는 거예요? 라지 y가 되시는 거죠. 얘네들은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가 함수 이야기할 때 미팅 이야기 하잖아요. 미팅에 나갔는데 모든 친구들이 선택을 받는 건 아니지. 그건 놀러 나간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선택을 받는 친구들은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때는 fx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역이라는 친구는 공역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fx라는 치역은 공역의 뭐가 됩니까? 부분이다 또는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 치역이 공역과 같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서 정말 간단한 친구 자 y는 x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자.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다 실수 전체를 쓰게 되면 결과물도 뭐가 나오시죠? 실수 전체가 나오시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막 이런 친구들을 해봐봐.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 때 얘는 생각보다 충분히 낮은 친구들이거든요. 이러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 게 x를 다 쓰게 되면 과연 이 결과인 y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 그럼 얘도 이 전체를 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 중에서 오류가 뭐냐면 x는 실수 전체로 다 쓸 수 있는데 y는 왠지 실수 전체를 못 쓸 것 같아요 라는 상상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서 쭉 올라가는 얘는 증가가 되는 함수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의 정의역을 따다가 대입하게 되면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 있는 친구들 양수 범위에서 x를 다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점을 다 쓰면 결과물들이 하나씩 다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무한계를 쓴다면 여기서 당연히 몇 개가 나오시는 거예요? 무한계가 나와서 다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보세요. 여기도 x 다 쓸 수 있죠. 공역은 실수전체 준비해 놨죠. 근데 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야? 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이 친구의 치역은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치역을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y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보시게 되면 서로 같은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까지는 한 큐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셔서 여러 가지 함수, 이제 여기가 메인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총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 해가지고. 맨 처음에 뭐 배우죠? 1대1 함수.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 세 번째는요, 황등함수. 네 번째는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4개를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함수야. 완전 네이밍 센스 똥망이죠. 여러 가지 함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함수.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은요. 우리가 1대1 매칭이나 이런 거 보시면 1대1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까 다이어그램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미팅을 나갔는데 남자애는 3명이 나갔는데 여자애들은 4명이 나왔어요. 남자애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성공적인 미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미팅을 나가는데 1번 남자애가 나한텐 선택권이 2번 있어. 이런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여기에 위치하는 원소들의 모임인 정의역은 원소당 선택권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씩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권 한 번. 근데 문제는 거부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못 고르겠어.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부권 없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아 봐봐. 우리가 어차피 한 번씩은 다 배웠으니까 y는 x분의 1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죠. 분수함수. 저기에 x를 실수 전체로 다 열어두게 된다면 저건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열어놨어. 그럼 쟤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불쌍한 중생들아. 정의역의 원소들은 거부권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는 실수 전체로 다 열어놨는데 x에 0이 들어가게 되면 0이라는 친구는 무슨 폭탄 작업한다는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 아니 정의역은 다 열어놨는데 못 들어간다면 거부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부권을 발동하게 되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빼놓는 거지. x는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 데가 없는데 함수가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간다고 쳐. 1번이 자, 나는 B를 선택할래. 자, 2번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2번이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1번과 B가 선택을 해가지고 1번 입장에선 B 하나만 선택했죠. 근데 B 입장에선 아직까지 1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이 되시는 거죠. 근데 2번 친구가 그럼 나는 D를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3번 친구가 이제 A를 선택하면 3개가 다 1대1이니까 해피하게 끝날 수 있는데 나는 너의 여자를 뺏고 싶다 라는 쓸데없는 도전 정신에 의해서 만약에 얘가 B를 선택하게 된다면 1과 3 입장에서는 1대1을 간 게 맞으나 B 입장에서는 몇 명이 오셨죠? 2명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친구는 정의역 입장에선 당연히 선택권이 한 번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 명밖에 선택을 못하지.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 명밖에 선택을 못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나 이렇게 선택당하는 거 안 돼. 그런데 내가 2번 선택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중복이라는 친구는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중복이라는 말도 좀 오래간만에 들어보잖아. 그치? 중복에 가장 많이 쓰였던 단원이 무슨 단원이죠? 경우의 수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어요? 4개 중에 우리가 선택권이 한 번씩밖에 없으니까 몇 번 선택할 수 있지? 총 한 번씩 3번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를 만들고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를 문제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보자. 1대1이라고 했을 때 1번이라는 친구부터 순차적으로 간다면 1번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하나 선택했다고 쳐. 2번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3번의 선택 끝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접두사 1대1을 지워버렸어. 그럼 완전 뭐가 되는 거야?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지. 막 다 몰빵, 뭐, 이쁜 여자, 우정이고 뭐고, 뭐, 이러면서. 자, 만약에 접두사를 없애고 함수만 보게 된다면, 자, 다시 1번의 선택지는 뭐죠? 2번, 3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4의 세제곱. 자, 그러면 중복이 안 됐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야, 너 지명을 철회해. 그럼 너 어디로 갈래?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안 간 데로 갈래. 라고 해서 한 가지의 세계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자. 미팅을 나가서 매칭이 완료된 세계선 1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더 만들 건데 얘는 뭐냐면 세계선 2번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완전 멀티버스죠. 어차피 마블도 망했는데. 자, 보세요. 선택을 지금 하는데 정의역하고 공역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1번이 A로 가고 2번이 B로 가고 3번이 C로 갔어. 정의역도 똑같고요. 공역도 똑같고 뭐만 달라요? 선택이 달라졌지. 그러면 화살표의 모양이 달라졌을 때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잖아요. 같은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정의역과 치역이 이쪽 함수나 이쪽 함수나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함수는 지금 몇 개 보여요? 2개 보였죠? 그럼 아까 1대1 함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는 몇 가지였지? 4, 3, 2의 곱이니까 24가지였지. 그럼 함수의 개수라는 친구가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은 게 아니고 화살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 함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니? 자, 1대1 함수를 그래서 딱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정의가 있죠. 이게 꽤나 중요한데요. 요 정의가 이제 언제까지 나와요? 이게 고3 모의고사 때까지 나오니까. 이게 고3 모의고사 때까지 쭉 나와요. 1대1 함수라는 말을 쓰든가 아니면 증가한다라고 쓰든가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럼 1대1 함수의 정의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떠올라야 돼,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그거. 이게 뭐예요? 정의역이 다르면, 즉 선택하는 사람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저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 대우명제 가능이라는 거죠. 대우명제는 언제나 가능하죠. 뒤집고 부정 치우면 되는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명제 파트가 아예 젬병은 없을 거 아니야. 대충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하하.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선택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이제 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이제 남아있는 친구가 있었을 때 왜 1대1 함수를 배웁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학자들이 만드신 개념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이 파트를 배우게 되면 얘는 얘 자체 나름대로 중요도도 있지만 어디에 지금 서사를 계속 깔고 있냐면 역함수의 서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함수의 빌드업을 조금씩 할 차례거든요. 역지사지할 때 리버스에 R 써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걸 선택해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거꾸로 가는 함수도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권은 한 번 있고 거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제 A가 선택을 해. 그럼 따라가거든. 3. B는 1. D는 2. 근데 문제는 C는 난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애들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대1 함수를 깨버리고 그냥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 자, 이번엔 3번이 B로 갔어요. 아, 집착 쩔죠? 자, 또 갔어. 자, 이번에는 가고 싶은데, 거꾸로 가고 싶은데 선택권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B는 지금 몇 번 있는 거야? 2번. 또 함수가 안 되죠. 그래서 서사를 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으면 역함수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업그레이드판 두 번째. 1대1 함수의 완전판, 1대1 대응이라는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1대1 함수로서는 역함수의 서사가 부족하니까. 왜 부족해?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선택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모두 다 선택을 당했으면 좋겠을 때는 일단은 뭐부터 갖고 오는 게 맞아? 인원부터 맞춰서 갖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요번엔 X하고 Y라고 했을 때 인원을 똑같이 4명과 4명으로 맞춰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의 미팅은 1대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중복이 발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쪽은 당연히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가는 전통적인 함수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선택을 다 당했죠. 선택을 다 당했다는 말은 선택을 당한 친구들이라는 치역과 원래 준비했던 친구들이 뭐한 상태가 되는 거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이쪽은 역함수의 서사가 왜 안 된다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는 개념 플러스 뭐의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1년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원소의 개수들이 유한계예요, 무한계예요? 유한계죠. 딱딱 끊겨져 있는 이산적 별량. 그러면 지금 유한계 3개, 4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유한계를 배우고 다시 실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는 몇 차 함수부터 시작해요?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더 대표적인 친구는 뭐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죠. 근데 1차 함수는 누가 봐도 1대1 대응이 맞아. 근데 2차 함수는 누가 봐도 1대1 대응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와 1대1을 접목시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차 함수는 볼록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든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상상해봐. 공을 위로 던졌어. 그럼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어떤 높이는 2번 찍힐 거 아니야. 결과가 2번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결과가 2번 나온 게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1대1이 돼야 안 돼요? 2차는? 안 되겠지. 그러면 1대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차에 뭘 제한해야 돼? 치역을 제한하는 게 아니야.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결과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원인인 정의역을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의역 제한을 했을 때 가장 그리기 쉬운 y는 x의 제곱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 적당하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가 원점이라면 1대1 대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그러면 어떤 우주적 존재가 나와서 정의역을 이렇게 싹 끊어버렸어요.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되죠. 더 지우고, 더 지우고, 더 지우고, 더 지우고, 어디까지 지워야 돼? 터닝 포인트인 꼭지점까지는 지워야 되겠지, 정의역을. 그럼 지웠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건 알죠? 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아니면 내려가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더 지워도 돼요? 안 돼요? 더 지워도 되죠. 더 지워도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딱 잡아서 여기를 2라고 잡고 여기를 4라고 잡아. 그러면 2,4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은 1대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정확하게는 1대1 대응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으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는 여기에 2가 들어갔으니까 4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멋진 일을 벌여볼게. x는 2 이상, y는 0 이상.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정의역의 준비물은 2 이상으로 잡아버렸죠. 공역의 준비물은 뭐부터 잡아버렸어? 0부터 잡아버렸지.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친구들은 선택을 당했어요? 못 당했어요? 못 당한 거지. 그럼 1대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 여기 있는 곡선 위에 한 점의 내가 정의역의 시작점이 2였잖아요. 그러면 치역의 시작점도 뭘로 맞춰줘야 돼? 곡선 위에 한 점 좌표랑 동일하게 4라고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범위를 잡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나중에도 고생을 덜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1대1 대응까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에 유한계로 잡는 원소들은 잠깐 들렸다 오는 거지. 나중엔 어차피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에 1번과 2번을 자유롭게 쓰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에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잡아봐. 그럼 얘는 뭐가 문제야?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0부터 2까지 가는데 0.1 넣어봐. 갈 데 있어, 없어? 1 넣어봐. 갈 데 있어, 없어? 2분의 3 갈 데 있어, 없어? 없잖아.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부권 쓰면 안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부권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그냥 안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의역과 공역을 적당하게 세팅하는 값이 이제 중요해지는구나라는 거 깨닫고 넘어가셔야 돼요. 3번하고 4번은 별거 없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y는 x 하나예요. 근데 y는 x만 있는 건 아닌데 y는 x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정의역과 공역을 좀 제한은 해줘야 되긴 해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정의역과 공역이 자, 유한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large x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f라는 친구는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면 정의역에서 준비한 집합을 공역에다가도 쓰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의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식을 데리고 왔어요. y는 x, 마일 넣으면 마일 나오고 0, 0, 1, 1 똑같이 나오죠. 항등이 되어버리죠. 이 유니버스는 되게 조그만 유니버스잖아. 그러면 이 유니버스 입장에서 얘는 항등이 되는 거지. 항등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y는 x의 세제곱도 이 유니버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항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과 공역을 어떻게 무한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게 되면 느낌이 더 빡 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3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맞니? 그러면 y는 x는 애초부터 항등이었던 친구가 맞아. 근데 y는 x 세제곱이 그 흉내를 살짝 내볼 수 있는 게 어디죠? x와의 교점 3번인 거죠.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만 정의역과 공역을 본다면, 정의역과 치역을 본다면 요 3번만큼은 얘도 얘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무한계로 오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같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같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식이 다르면 다 다른 함수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정의역을 제한할 때만 살짝 다른 데 갔다 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상수 함수. 자, 이 친구는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자, y는 2x 더하기 3. 자,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면서 기울기는 2고 절편은 3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0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쓰는 거 혹시 문제 있어요? 문제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안 살리고 생략해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어. 모든 항에 차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있는 거야? 상수항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상수항만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 여기를 살려서 받아들여도 되지. 기울기가 뭐일 때? 0일 때. 그럼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야? 누워 있잖아요. 그럼 상수함수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야? x축과 평행. 그 다음에 높이, 위치죠. 위치는 y 절편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뭐 그닥 어렵지 않은 친구인 거죠. 그리고 y는 3 이런 친구들도 종종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누구죠? 이런 친구들이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움직이면서 교점 찾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쓸 때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에 x의 제곱 더하기 2x를 썼어. x 더하기 k를 썼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조건이 등장하기만 기다리고 있죠. k값을 구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는 얘네들을 다 넘겼어요. 그렇잖아. 1학년 때는 얘네들을 다 넘겼어. 그리고 뭐 했어요? 판별식을 준비했죠. 그렇잖아. 근데 이제 2학년이 돼서 미분을 배우고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다 넘기면 뭐가 되는지 볼래?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지. 그러면 이쪽이 누구라고 나한테 이제껏 작년부터 계속 배웠어. 얘가 x축이라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 풀이의 살짝 단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x축은 고정인데 2차 함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어떠한 멋진 풀이가 기다리고 있냐면 k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냅둬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2차 함수가 고정이 되어버리고 상수 함수가 움직하니까 만나는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서 누구만 주면 되겠어? 꼭지점만 주게 되면 얼추 해석이 다 가능하시겠죠. 나중에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K가 다 넘어가는 것보다 잠깐만, 너만 움직이는 게 편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2학년 때는 이제 미분 배울 때는 아마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얘네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2차가 움직이는 게 더 편해요? 상수함수가 움직이는 게 더 편해요? 당연히 상수함수가 움직이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셔서 이제 파트 1은 끝난 거죠. 파트 2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배우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형 풀이를 몇 개 해보자. 자, 유형 1번 보시게 되면 유형 1번 뭐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유형 1번에서 자 3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집합 x하고 y가 잡혀 있는 걸 보이실 텐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 범위는 누구를 뜻하죠? 정의역을 뜻하시겠죠. 이 범위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이건 공역을 뜻하시겠죠. 자, 그러면 준비를 딱 해놓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는 좌표 평면 입장에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면 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0부터 시작해서 2, 4, 6, 6까지. 그러면 지금 요만한 박스가 보이시죠? 이 박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유니버스예요. 그러면 이 박스에서
이 외적인 부분들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박스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 박스 안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토막만 보이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저 유니버스 입장에서는 제가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선이니까 식도 있겠죠. 다 있잖아.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기를 봤어. 쟤는 함수야, 아니야? 왜 아니야? 선생님, 여기에 있는 값까지는 다 미팅 나가서 찝었는데 이만큼의 애들은 가서 찝었어요, 안 찝었어요? 안 찝었죠. 선택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3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러한 친구들이 그려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1번 그래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자. x 더하기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 끝점이 4였고 여기 끝점이 6이었잖아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걔는 뭐 나오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4 대입하면 뭐 나와요? 5.5 나오죠? 5.5까지 쭉 올라가는 거. 함수 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겠지. 자, 그 다음에 대충 가보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 가보게 되면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겠죠. 맞아요? 4 대입해봤자 뭐 나와요? 5 나오잖아요.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5번 가봅시다. x-1의 제곱 3분의 1 이렇게 해서 완전 뭐야?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2번 5-x. 자, 그러면 5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얘도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역시 찍는데 운이 없다. 몇 번 남았죠, 지금? 3번 남았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아. 3번. 자, 3번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새 또 앞에서 도형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동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동같이 생각하게 되면 기본 오리지널 그래프가 절대값 x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죠? x축의 방향으로 3칸, y축의 방향으로 2칸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절대값 x가 원래 어떤 식이에요? V자형이잖아요. 꼭지점 같은 놈 있어요, 없어요? 있죠. 0,0인데 3칸 갔다가 2칸 내려가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이쪽은 보지 말자며. 그쵸?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뭐예요? 이만큼의 선택지가 있어, 없어? 없지.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번은 뭐니 해도 8번 상이니까 상을 이제 이야기하면 좋겠지. 자, 8번 가보자. 1보다 큰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된 함수 fx가 라고 이야기하면 뭐 x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fx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fx는요, x의 100제곱이라는 친구를 x의 98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의 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식으로 보고 나머지 정리를 발동하게 되면 여기는 몇 차부터 나올 수 있는 거야? 97차부터 나올 수 있는 거지, 상수항까지. 근데 문제 위에서 x는 2보다 뭐 하다고 그랬어? 크거나 같은 친구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2를 구하시고 F3도 구하시고 F4도 구해서 한번 해보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 한번 스타트 해보자. F2, 3, 4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F2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F2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X에다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의 100제곱은 2의 98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친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요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하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얘는 함수의 탈을 쓴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2의 100제곱이라는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100제곱, 98제곱이니까 알 수 있는 방법, 여기선 더 진행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x에 100제곱이 있어. 원래대로 치자면은 진행조차도 안 할 텐데 여기에 x의 제곱을 박아 넣어. 그러겠지. 왜냐면 전개하면 100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생겼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 1차 쓸 차례잖아요. 1차를 쓰면 만나서 몇 제곱이 만들어져요? 99제곱이 만들어지겠지. 굳이 거길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서 딱 막아놓고 더하기 x 세제곱만 쓰면 나눴다, 안 나눴다? 나눴다. 나머지가 뭐라고요? x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fx가 x의 세제곱이니까 f2는 뭐가 나와요? 8, f3은 27, f4는 64가 되어서 다 더하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답이 뭐가 되겠어요? 99인가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 뭘 할지 이제 고민이긴 한데 10번은 우리 소수 뭐 나쁘지 않죠. 저번 시험 준비할 때도 소수가 들어간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10번 소수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지금 유형 3번에 11번. 자, 유형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 친구 유형 3번에 우리 보시게 되면 이러한 스타일의 친구들이 지금 처음 배워두게 되면 어디서 또 나오냐면 고2 미분편에서 다시 한번 이 모양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어제 내가 수업을 했으니까. 자, 그럼 봐요. 이 친구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왠지 찢어진 느낌의 식이 보이시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첫 번째 x하고 y에 0을 대입을 해가지고 f의 0부터 획득하려고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x, y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아 0, 0, 0, 0이니까 얘는 f0의 제곱입니다 라는 친구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맞아? 자, f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f0이 뭐가 되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약분해가지고 f0은 1만 생각하지 마요. 넘겨서 묶어줘야 돼. f0은 1도 되고 0도 되죠. 그럼 1도 되고 0도 되면 문제에서 가로막을 거야. fx는 양수 뭐 이런 말. 뭐 F0은 1이 아니다.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야. 그럼 문제를 봐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옌병.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둘 중에 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억을 보니까 F0은 1이고 문제 조건에 F1은 뭐라고 써 있어? 3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활용해 봅시다. X에다 1을 내면 Y에다 누구 넣어줘야 돼? 0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x에 1을 넣고 y 0을 넣게 되면 f의 1은 f의 1 곱하기 f의 0이죠. 그럼 생각해봐. 얘가 0이라면 이쪽이 0이 되는데 원래 문제에서 3이라며.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문제 조건으로 기억. f0은 1이다라는 게 참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f-2는 9라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2가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한 땀 한 땀 가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f의 1 마이너스 1은 f의 1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로서 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를 갈 수 있으니까.
자, F의 0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F의 1은 뭐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시는 거죠? 3분의 1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조금 더 쉬워지겠죠? F 마이너스 1에 뭘로 갈 테니까? 제곱으로 갈 테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9분의 1? 그럼 니은 확인해봐. 맞니? 안 맞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에 디귿. fnx는 n제곱입니다. 자, 확인해보면 되지. fx 더하기 x는 x가 몇 번 생겼어요? 2번 생겼으니까 fx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f3x는 x 더하기 x 더하기 x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 f3x는 뭐라고 쓰는 거야? x 더하기 2x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2x는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제곱이라면. 그럼 자연스럽게 규칙성을 통해서 x 앞에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디귿도 참인 거 알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행이란 걸 배우셨잖아요. 선행이란 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선행이란 걸 배웠을 때 여러분들 이 친구는 딱 봐도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 생각해봐봐. 에이, 이거는 그냥 팁인데 이거를 이걸 생각하고 풀어도 좋기는 한데 생각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보이니까 해주는 거야. 야, 밑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아직 여러분들의 시급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1달러짜리 떨어져 있는 거 주우러 멈추는 순간이 더 손해래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죽고 봐야죠. 자, fx가 a의 x의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f의 x 더하기 y는 a의 x 더하기 y의 제곱인 것도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지수 법칙은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지수의 합은 어떻게 가요? a의 x의 제곱 곱하기 a의 y의 제곱으로 가시죠. 그럼 fx 입장에서 ax 제곱은 fx가 되시겠고 fy가 되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라는 친구가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살짝 등장은 하는데 그냥 보이니까 지수구나 생각하면 좋죠. 어제 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의 y 더하기 x, y였어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야. 뭐부터 하라고 이런 모양이 보이면 이렇게 찢어진 모양이 보이면 뭐부터 하라고요? 0부터 대입하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F0은 0부터 시작하잖아. 그리고 니네들한테 F7을 물어봐. 그럼 7을 바로 가겠어?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어? 올라가야죠. 이런 거 보이면 뭐부터 하라고요? 둘 다 0부터 대입을 하라고. 선생님 뭐 x 더하기 2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둘이 0이 될 수 있게 세팅부터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다수는 0 대입합니다. 이게 11번 문제였어요. 미안해요. 네가 그렇게 과거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깨끗하니까 좀 좋긴 하다. 근데 뒤에 카메라 안 움직이게 건들지 말아줘. 부탁할게. 자, 좋은 질문이고요. 나이스한 질문이에요. 모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용어. 맞아요. 우리가 분란이 생기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백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제가 살짝 기대를 했나 봐요. 자, 보시게 되면 아까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대다수가 이제 주머니라고 하고 저도 가끔가다 쓰는데 이제 이게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다이어그램. 영화 보게 되면 대사로도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뭐 표시, 그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주머니죠. 이 주머니엔 뭐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의 자리가 원인이라면 여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과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중에 픽업된 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담긴 주머니를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과물들이 담긴 주머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인 거야.
근데 공역 중에서 픽업이 된 친구들 있지. 아까 미팅 나갔을 때 선택 받은 친구들처럼. 선택 안 받은 친구들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선택 받은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택을 받은 친구가 한 요만큼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의 이름은 선택 당한 친구들은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팅을 나가서 상대방이 다 선택을 당할 수도 있고 선택을 일부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역은 공역보다도 작을 수 있고요. 치역은 공역과 또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합이라는 친구를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컨테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기호화시킨 거죠. 이 친구가 이제 프로토타입이에요. 기호의 프로토타입. 내가 너보다 작던가 같다 이 말인 거죠. 부등식의 부등호 맞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니? 자, 그럼 이제 나는 유형 몇 번 해도 돼요? 5번인가요? 4번인가요? 유형 4번. 자, 유형 4번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정의역, 공역, 치역. 자, 때마침 딱 보고 잘 이야기하고 넘어왔네. 자, 그러면 16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있고요. 자, 왼쪽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함수죠. 함수죠. 자, 근데 x라는 친구가 a 이상 몇 이하라고 써져 있죠? 7 이하.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 이상 뭐 이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원래대로 치자면 이게 정의역이고 요 자리가 이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공역인데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치역이라고 딱 준 거죠. 그러니까 선택당한 친구들만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박스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 얘들아 봐봐봐. 만약에 내가 대충 그까짓 거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여기는 A, 여기는 7,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B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언제나 공부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건 언제까지 알아야 돼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치, 맞아요. 나중에 과외라도 할 생각이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여러분 대학 가서 공업 수학 또 배울 거니까 뭐 미적분은 또 해요. 진짜 과 선택해야 된다 알겠지? 과 선택해야 돼.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거는 사장될 수 있어요. 엊그제 기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 만들었대? 챗 GPT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의료 담당. 거기다가 이제 내 증상을 넣으면 무슨 병이다라고 알려주는데 의사가 문진한 것보다 4배 더 정확하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파요, 뭐가 아파요 라고 막 이제 증상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병원 가면 내과 가게 되면 병원 가서 의사쌤한테 증상 얘기하면 들어보시고 이제 약 처방하고 끝나잖아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건강 염려증이 좀 생기거든요. 아, 죽으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어디가 아파. 진짜 릴스에서 뭐 이렇게 블라인드다 이런 것까지는 없어도 갑자기 통증이 몸 안에 생기면 걱정이 조금 된단 말이야. 그럼 병원을 가. 동네 병원을 가. 그래서 이제 한 10년 다니는 동네 병원이 있으니까 쌤 이렇게 해서 아픈데요. 그러면 그냥 약 먹고 암 잘 안 걸린대. 걱정할 필요 없대. 내시경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했어요? 한 2년 전에. 안 해도 돼. 막 이래.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그래서 약 먹었거든. 그리고 이제 없어졌는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 이렇게 호흡으로 하는 게 4만 원인가 5만 원인 검사 비용이. 쌤, 저번에 헬리코박터 그거 검사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봐봐. 소프트웨어만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되기가 너무 쉬워요. 프로그래머, 우리 개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번에 그저께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시제품이긴 한데
이제 병원 갔을 때 화면에다 대고 클릭을 하든가 말로 했더니 걔가 받아 적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사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밖에 없겠죠. 안 될 때 이제 해주고, 아니 진짜 심각할 때 이제 대면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결국엔 나중에 하드웨어도 다 대체가 될 건데 같이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AI 요새는 너무 많죠? 꽤 많잖아요. 뭐지? 클로드인가? 뭐 그런 거 보니까 글 쓰는 게 또 특화가 돼 있대. 이제 나중에는 문학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학계도. 그림은 이미 스크립트만 쫙 넣으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상도 어떻게 돼요? 나오죠. 손가락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보시면 뭐 5개, 6개 이제 이런 거. 5개 이상한 게 아니죠. 6개, 7개 있는 거. 손가락 5개가 일반이죠. 영상, 그림. 꼭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언어도 잡힐 거 아니야. 언어도. 뭐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바벨탑 지어서 이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빡쳐서 무너뜨린 다음에 언어를 다 뒤집어 놓으셨는데 다시 인간이 언어를 통일하는 시대가 또 올 수 있겠죠. 영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배울 이유가. 라틴어?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실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프트웨어만 갖고 가기에는 대체율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대다수가 이미 대체가 끝날 거예요. 가장 신뢰가 뭐예요? ARS 전화 받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 다 AI로 해가지고 뭐 말하시면 됩니다. 상담원 연결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되는데. 그건 좀 빡치는데 이미 바뀌고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얘의 역할이 뭐예요? 볼록성이죠. 뭔 변수야. 자, 개수 1. 아래로 볼록을 담당하고 있죠. 자, 1차항의 개수 역할이 뭐예요? 축. 상수항은 역할이 뭐예요? 절편, 위아래로 옮길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1차항에 A가 있다라는 거는 나를 숨기고 싶다라는 거라서 적당하게 완전 제곱식을 해서 뭘 숨기나 하고 봤더니 축이 A래. 나도 축이 A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이 여기서 겹치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친구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뭐죠? 꼭지점의 y좌표잖아요. 그런데 치역이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한다니까 꼭지점이 여기서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되죠? 여기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지금. 요만큼의 정의역의 거부권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 점과 여기의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데 라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 누가? 얘가. 여기의 점은 뭐예요? a, 마이너스 8이라는 거고 여기의 점은 7, b라는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8이 여기에 들어가면 a 들어갔으니까 0으로 죽고요. 저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써져 있죠. a의 제곱이 9라는 거니까 a는 뿔마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뭐 양수나 음수나 그런 정보가 있니 없니? 뭐래요? 둘 다 양수래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커트 하시고요. 자, 그러면 a가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식을 완성하시게 된다면 x-3의 제곱 3이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자, 여기 7 들어가면 16 빼기 8이니까 뭐 나와야 돼요? 있는 8이라고 나올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요거하고 잠깐 쉽시다. 자, 유형 5번에 서로 같은 함수인데 20번 볼게요.
자, 유형 5번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써져 있어요. 자, large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다라고 해서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gx는 3x의 마이너스 11에. 자, 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는데 같은 함수가 되려면 누구를 조절해야 된다고요? 정의역을 조절해야지만 같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의역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항등함수일 때 x의 세제곱과 y는 x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교점을 생각하면 같다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f는 g가 되게 하는 이제 이 f하고 g가 함수의 진정한 이름표예요. 함수의 진정한 이름표. f는 g가 되게 하는 누굴 구해달라고 써 있어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 또 안다고 하다가 실수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잘 보시죠. 뭐 하겠어요? 넘기겠죠. 뭐 하겠어요? 인수분해 하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5하고 2라는 근이 두 가지가 생길 거 아니겠니?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고 정의역을 large x로 했을 때 large x의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면 둘 다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만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5. 그럼 2만 써도 되고. 그럼 둘 다 써도 되니까 부분 집합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유형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6번. 제목은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죠. 1대1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고3 때까지 계속 그냥 이거를 주저리 암기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관련 문제는 23번,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요. 22번 잠깐 팁을 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얘기 안 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자, 22번 팁이에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수니 그리고 두 번째 1대1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도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준비하시고 하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준비하셔서 그래프에 갖다 대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스캔을 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라는 친구를 하나 우리가 요번에 배웠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제가 음함수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는 맞아요. 근데 y는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음함수라고 하는데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스캔을 해. 근데 여기서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여기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나기 시작을 했을 때 지금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더니 몇 번 만났어요? 그럼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x라는 선택권은 한 번 있는데 결과가 두 번 나오는 건 함수가 될 수 없죠. 함수부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그려놓고 이번에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또 위아래로 스캔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 안 되죠. 이 높이에 있는 한 여자를 2명이 선택한 거니까 얘는 3명이 선택한 거죠. 1대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2번 괜히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 봐 팁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이라고 하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아직 화살표는 못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화살표를 만들 수 있게 조건들이 나올 텐데. 자,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F2라는 친구와 F3이라는 친구를 뺐더니 1이 나온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F2가 6이라면 F3은 누가 나와줘야 돼? 5가 나와줘야 되겠죠. F2가 5라면 F3은 누가 나와줘야 돼? 4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 이외의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일단 두 가지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F1과 F2의 합이 11이 나왔고요. 그렇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F1에 F2에 F3에 각각 결과값인 치역의 계산 결과가 뭐인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겠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경우의 수란 걸 배웠으니까 수형도 조금 생각해서 편안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F2라는 친구하고 F의 3이라는 친구를 봤을 때 얘가 6이라면 얘가 5이는 경우 한 가지, 얘가 5라면 얘가 4인 경우 한 가지에서 총 두 가지가 나오시겠죠. 그러면 F1로서 이제 쐐기를 박아줘야 되는데 F1 더하기 F2가 11이었으니까 F2가 6이라면 F1은 뭐가 나와줘야 되죠? 5가 나와줘야 되겠죠. F2가 5라면 F1은 뭐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5, 6, 5는 문제는 5가 두 번 선택당했으니까 문제 1대1이 돼야 됩니다 라고 써있으니 얘는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시겠죠. 자, 그럼 F1은 F2는 F3은 이라고 그려놓고 치역 다 구해놨죠? 1대1 문제 없죠? 자, 그럼 6, 그 다음에 5, 4. 답은 뭐가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3 나오셔야 되겠죠. 자, 유형 7번은 박스라고 써주세요. 자, 박스 안에 우리가 아까서부터 박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거는 이 박스에서 대각선의 양끝점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통과해야 되면 한 번만 통과해야 돼. 즉, 통과할 때 이렇게 한 번만 올라가야 돼. 얘네들은 이 박스 안에서 뭐가 되죠? 증가. 한 번만 내려가야 돼. 여기서는 뭐가 되죠? 감소. 아직 배우진 않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상황 안에서 내려가기만 하든가 올라가기만 해야지만 증가다, 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볼록한 얘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근데 만약에 잘라서 여기만 보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유형 7번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 박스의 가로줄이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 이 박스의 세로줄이 뭐가 되시는 거죠? 치역.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하나 보실 텐데 26번하고 27번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둘 다 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7번은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26번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박스를 만들어 봐라 라고 지금 써져 있죠. 자, 둘 다 해봅시다. 자, 26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의 범위는 A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는 B 이상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y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뭐라고 써있죠?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얘 그리면서 시작하는 거 좋죠? 자, 그릴 때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 제곱꼴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적당하게 그려보시고요. 꼭지점이 어디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있죠. x에 0 대입하면 둘, 넷, 다섯, 0,5를 지나야 되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x가 a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그 오른쪽인데 여기서부터 잡게 되면 1대1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겠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친구의 최소값은 누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A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B라는 친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친구가 누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4죠. B라는 친구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2A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A하고 B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선생님, A는 이렇게 잡고요. B는 이렇게 잡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정의역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인 거고 치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잡으면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래?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럼 1대1 함수는 돼요? 네. 왜냐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잖아.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증가 1대1은 되죠. 올라가는데 2대1이 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어요? 당연히 없잖아. 대신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친구만큼은 공역이죠. 치역이 안 되잖아. 즉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을 만들 때는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요 곡선 위의 점을 뭐 해야 돼요? 영역의 꼭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으니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지.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A하고 B점이 열나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잡을 게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2A-B를 어떻게 잡아요? 그럼 이렇게 잡는 거지. 내가 여기가 무슨 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곡선 위의 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A라는 친구가 곡선 위의 점이면 A일 때 B도 당연히 곡선 위의 점이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B는 A의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5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2A-B니까 이 B를 얘로 대체해서 넣게 되면 2A-A 제곱 마이너스 6A-5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거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잖아요.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까 2A-B는 언제 최대가 나오겠어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26번이에요. 자, 다시요. 이거에 업그레이드된 심화 문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언제나 그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있어도 1대1 함수는 되죠.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자, 27번은 절대값이 있어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도 바로 가보자. A의 절대값 뭐라고 써있어? 2x 더하기 1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만 되게 만들어줘.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값을 이제는 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못했어? 열심히 따라오길 바래.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죠. 그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포함 클 때.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라인으로 왼쪽과 오른쪽 영역을 따로 나눠서 구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에 2x 더하기 1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여기는 양수니까 a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인지 이렇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쓰면 안 이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전개해서 내림차순이라는 거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니까 2a 플러스 6의 x라고 쓰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가로 열고 2a 마이너스 6의 x라고 쓰시겠죠. 상수항은 왜 안 썼을까? 상수항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썼죠. 왜냐면 내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또는 내려가다가 내려갑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울기가 이쪽과 이쪽의 부호가 어떻게 돼줘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두 개 보여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6, 2a 마이너스 6의 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니? 마이너스 넘기면 부등호 돌아가고요.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3보다 작습니다. 라는 범위가 나올 수 있으시겠지.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요? 5개. 그러면 답이 몇 개가 되시는 거야? 5개가 되시겠죠. 자, 유형 8번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상수함수, 항등함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뭐 상수함수에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32번에 상인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형 8번 항등 또는 상수. 자, 저는 32번 먼저 할 건데 문제는 항등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아 보시자마자 지금 뭐가 제한받고 있어요? 정의역이 제한받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fx가 세 가지의 범위로 나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이상 x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3 이상일 때 이렇게 토막을 쳤을 때 세 가지의 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안 되게 받아들이시겠죠. 그냥 얘는 패션 문제야. 패션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가 ABC에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항등함수가 되고 싶었을 때 ABC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할까?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우리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라는 말을 나하고 함께 하셔야지 그래프 안 그리고 가면 나중에 고2 때 놓고 간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2일 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선생님 연결 안 돼도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 나와요? 10 나오죠. 그럼 어이씨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 이제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3 넣게 되면 뭐 나와요? 0 나오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2였어요. 그 다음에 3이죠. 축은 어디 있어요? 1에 있죠. 3 대입하게 되면 9 빼기 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겠죠. 선생님 저렇게 토막토막 다 끊겨도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 x가 다 쓰면서 값들이 다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2 왼쪽까지는 마이너스 3이 나오시다가 마이너스 2일 때 갑자기 뚝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항등. 근데 문제는 뭐라고 써 있어? A, B, C 세 개만 구해달라는 거야. 세 개만 있겠지. 그럼 이제 마무리로 활용 점정으로 딱 할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다 해줬잖아요. 항등함수. 아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해. y는 x와 y는 x의 세제곱 항등함수 이야기한 적 있어 없어? 이게 그냥 보면 같아 달라?
지금 별 얘기 없으면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정의역을 제한할 텐데 어떻게 하면 같아져?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교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면 돼요? 교점. y는 x. 그러면 여러분들아 하나는 벌써 구했죠? 왜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테니까. 자, 여기도 구해볼까요? 2인가 봐. 2. 맞나? 맞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4, 5. 여기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2차라서. 구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y는 x죠? 넘어가게 되면 뭐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오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형 9번. 함수의 개수가 나오지요. 다 좋은 문제이긴 한데 뒤에 상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37번하고 38번은 일단 숙제로 내주면 해오세요. 아시겠죠? 그냥 간편한 거 하나만 합시다. 몇 번 할 거냐면 35번이요. 자, 유형 9번은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좋아요? 경우의 수를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35번 보시게 되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고 x라는 친구가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 하나를 주는데 뭐냐면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f2보다 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아요 라는 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있으시겠죠. 설마 얘들아 아니지? 제발 아니지? 안 까먹었죠? 기억하죠? 리셋한 거 아니지? 경우의 수. 자, 마이너스 2의 결과값이 2의 결과값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를 2라고 잡을 때 이런 건 통용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조합 데리고 오셔서 5개 중에 2개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5개 중에 2가지는 어떤 친구일까요?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해 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과 마이너스 2를 선택하면 이 친구는 당연히 누구의 값이 되겠어? f2의 값이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2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의 값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크기 순으로 2개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조합으로. 왜냐면 크기 순이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가고요. 2는 1로 가는 거 세팅이 끝났어. 그 다음에 무슨 함수래? 그냥 함수래 1대1이래. 무슨 말 써 있어? 그냥 함수래? 야,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야,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 저 5개요. 너 어디로 갈래? 뭐 아무 함수 되나? 저 5개요. 저 5개요. 그러면 두 번째는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1250개가 답이 될 수 있으시겠죠. 경우의 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